비트코인이 항상 상승할 것 같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상승장 안에서도 조정장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비트가 기침을 하더니 지금은 9,600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조정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기간 조정과 예상보다 더 깊은 하락을 보이는 가격 조정이 있는데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예측 가능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알트코인들이 큰 하락 없이 버티고 있지만 비트가 예상보다 더 깊게 하락하면 알트코인은 낙엽처럼 부셔집니다. 진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박살나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안전자산인 테더와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고 알트코인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비트만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의 돈을 흡수하죠. 이걸 흡수홍 대법이라고 합니다. 그간 코인 역사에서 자주 있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와 열기, 그리고 차원이 다른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언제 다시 그 현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제 생각엔 지금의 상황이 모든 개미들이 값비싸진 비트코인을 외면하고 알트코인으로 졸업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비트 흡성대법 상황이 안 나타날 거라고 단언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든 조정에 대비하는 것은 24년, 25년에 대불장이 온다 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2020년, 21년 장을 곱씹으면서 칼을 갈던 개미들이 그때보다 더 과감하게 큰 돈을 알트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건 인간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인간지표라는 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다 보니 그것만 믿을 수는 없겠죠.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인간지표가 중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이고 그 옆에 다른 지표들이 서포트해주고 있죠. 인간지표가 대략 30-40%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다 생각하고 다른 지표들까지 모두 감안해서 많은 조건들이 부합한다면 투자 금액을 늘리고 한두 개만 부합한다면 그만큼 금액을 팍 줄여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본론인 투자에 요긴하게 사용할 만한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추천드릴 지표는 피어 앤 그리드 지표입니다. 지금 위치가 그리드, 즉 탐욕 위치에 있는데요. 탐욕 수치가 높아질수록 다음 메타,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메타를 찾아내고 그 코인들을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세를 받은 코인들이 AI, 알트먼 코인, 레이어 2 코인, 밈 코인 등이 있다면 크로스 레이어 코인, 디파이, RWA, 게임 및 메타버스 코인들이 미래에 다시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차트에서 그리드 지점에 온다면 다음 메타가 무엇일지 예측하고 미리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MVRV Z 스코어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나중에 진짜 대불장이 왔을 때 비트의 상승이 어디까지인지 보는 그런 요긴한 지표가 됩니다. 이전 17년, 21년 불장 때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가 상승장의 끝물인지 아닌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었죠. 지금 월가에서는 15만 달러가 150K 달러가 이번 비트코인 상승의 최대치라고 말하는데 그들도 지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예측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죠? 소위 전문가들, 인플루언서들이 하나같이 15만 달러를 말하면 그보다 못 가거나 그 너머로 아득히 더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그리고 마이닝 디피컬티 지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채굴에 들어간 컴퓨팅 파워를 말합니다. 지금 아주 풍족하고 넘칠 정도로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죠. 마이닝 디피컬티, 채굴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고 채굴자가 몰릴수록 채굴 난이도가 동반 상승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높은 수준이죠. 이만큼 높아진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채굴자들이 중국 영세 사업자 중심에서 미국 중심의 대형 채굴 기업으로 바뀌면서 채굴자들이 금융자본의 투자를 받아 자금 상황이 넉넉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모아도 되고 채굴 장비도 확장할 수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무한 매수 및 홀딩만으로 주가가 치솟는 것처럼 채굴 기업들도 이 같은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올타임 하이인데요. 이 시장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며 나중에 크게 상승할 경우 폭발력이 얼마나 클지 힌트를 주고 있죠. 이어서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히트맵입니다.
월가는 특정 자산을 제도 금융권으로 편입할 때 항상 선물 시장을 키웁니다. 현물을 들고 있지 않아도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선물의 힘이거든요. 선물 시장을 현물보다 더 비대하게 만들어서 위아래 가격 변동을 크게 만들고 사람들이 레버리지 베팅을 하게 유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움직이는 비트코인 파동으로 홀짝 게임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의 돈을 청산시켜서 빨아들이고 본인들은 진짜 자산인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청산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가격대가 보입니다. 여기 가격을 터치하면 롱친 사람들 대부분 청산, 여기 가격이 닿으면 숏친 사람들이 청산되는 거죠. 비트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려면 롱친 사람들을 최대한 죽이고 가야 돈을 덜 나눠주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빠르고 깊은 하락을 만들어서 청산시킵니다. 내릴 때는 그 반대 경우겠죠. 리퀴데이션 히트맵으로 현재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느리게 혹은 빨리 갈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숏텀 홀더 홀딩 차트입니다. 숏텀 홀더 가격이란 비트코인을 사고 155일 미만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입니다. 5달 이내로 비트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는 거죠. 과거 차트를 보시면 최근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 보다가 다시 파란색 음전을 보게 하여 마음이 서늘해지도록 하고 그러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상승장 흐름을 다시 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지표에서 나타나는 가격에 맞춰서 비트를 매수하고 음전할 경우 상승 패턴을 기대하면서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파이 사이클 인디케이터입니다. 아래에 따라오는 노란 선이 위에 초록선과 겹치면 그 부분은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꽤나 놀랍게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 갭이 남아있죠. 이 갭을 모두 메꾸고 선이 완전히 겹쳐지면 그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현재 자산 시총순입니다. 비트가 1억을 돌파하면서 이제 은보다 더 값비싼 자산이 되었습니다. 근본이제, 은본이제의 2대장인 은을 제낀 건데요. 많은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상승장의 최대 상승치를 15만 달러, 시총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사이의 위치까지 오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가격은 그때 시기가 와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대중을 어떻게 선동해 놓느냐가 비트코인 가격의 향방을 결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대다수의 셀럽, 인플루언서, 유튜버가 확성기를 들고 어떻게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들의 의견이 똑같아지는 시점이 가격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감기가 지났고 전고점을 돌파했으니 예전처럼 당연하게 5배, 10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자산 시총을 보면 비트코인의 덩치가 많이 커져서 그렇게 단기간에 올라가긴 힘듭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돼버린 이상 모든 개미들이 부담스러운 가격을 보고 한방 수익 욕심으로 인생을 졸업시켜줄 알트코인을 찾을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월가를 비롯한 거대 세력들은 이 점을 아주 악랄하게 이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욕심을 경계하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번 상승장에선 목표 수익만큼만 수익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긴 시간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돕겠습니다.